나의 스트레스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진짜 미친 4살이어가지고 출산 과정에서부터도 사야 되는 게 진짜 많죠. 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맘입니다. 이번 주제는 육아 스트레스입니다. 과연 육아 스트레스는 왜 생기는 건지, 나의 육아 스트레스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육아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지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아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없던 시절에는 나의 시간이 굉장히 많고 부부간의 생활의 시간도 굉장히 많은데,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그 시간들을 쪼개어서 아이와 생활을 하다 보니 온전히 내 시간보다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죠. 그리고 특히나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바이오 리듬에 맞춰서 내 생활이 패턴이 맞춰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의 변화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고 싶을 때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자고 싶을 때 잘 수도 없고,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적인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것이 육아 스트레스,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 첫 번째로 제가 뽑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은 아이가 좀 크면서 더해지는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엄지공주가 4살이거든요. 진짜 미친 4살이어가지고 절대 안 돼요. 근데 엄마가 처음인지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겠고, 아이에게 내 마음은 이런데 아이는 또 그게 아니고, 행여나 나의 어떤 행동으로 아이가 다칠까봐 걱정도 되고, 아이를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다 보니 내가 안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육아가 뭔가 공식이 딱 있으면 좋은데 그 공식이 없다 보니 내 맘대로 안 되는 그런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금전적인 스트레스인데요.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고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육아템은 많고 출산 과정에서부터도 사야 되는 게 진짜 많죠. 근데 이 금전적 스트레스는 실질적으로 정말 내 생활비에서 늘어나는 부분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옆집에는 전집을 샀대. 그런데 내가 전집을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 제품을 알아보면서 뭔가 이 현실 속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도 적지 않다라고 원인을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스트레스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나의 육아 스트레스 여러분 테스트해보고 싶으시죠? 제가 요 아래 네이버 카페에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해서 올려둔 그 육아 스트레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점수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올려두었습니다. 꼭 오셔서 여러분이 점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와, 저는 점수 체크를 하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스트레스가 있구나. 나 아직 스트레스 있구나. 저 굉장히 긍정의 아이콘이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고요. 물론 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원인이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데도 부족한 것 같은 상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육아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을까? 이거는 저마다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잠깐이어도 좋으니 나만의 시간을 갖자예요. 네. 저는 정말 운전을 하고 나가면서 해방이다를 늘 외칩니다. 일하러 나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싶을 정도로 오히려 정말 밖에서 나 혼자서 있는 그 운전을 하는 시간이 되게 싫었는데 그 시간마저도 감사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 워킹맘, 육아맘들을 보면은 정말 자기들만의 시간이 없어요. 일하고 끝나고 오는 동안 일하고 바로 육아하고, 또 나가는 동안 일하고 가서 일하고, 또 육아맘들은 더더욱이나 시간이 없죠. 나의 24시간이 거의 붙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꿀맛 같은 시간, 바로 육퇴 시간이 있죠. 네. 육아 퇴근 후에 바로 자야 돼요. 왜?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하지만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힐링 타임을 하루 중에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사는 도우미 이모님이나 주변에 부모님이 아이를 잠깐이라도 봐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하루라도 단 2시간이라도 또는 일주일에 정말 단 3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온전히 내가 나에게만 집중하고 나에게만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원인이었던 내 맘대로 육아가 안 돼서인데요. 이럴 때 제 나름대로 저에게 스스로 자기 암시를 했던 2가지 멘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이거는 약간 제 기준에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 그래 너는 그럴 수 있겠구나. 너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좀 상대방의 입장이나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는 멘트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 멘트 자체를 까먹어요. 그러니까 멘트 자체가 늘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사라져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화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잊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이미 일어난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약간 나를 내려놓는 멘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은 다 잘 된 거래요. 어느 책에서 이미 일어난 거는 지금 일어나서 다행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자기 암시를 통해 뭔가 마음의 힘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장 응원이 되는 말이 있잖아요. 엄마도 엄마는 처음이다. 네, 처음인데 어떻게 잘해요? 그리고 정말 잘하는 엄마들, 주변의 엄마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그 엄마는 그 엄마인 거예요. 나와 우리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우리 아이 나이만큼 커가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제 4살 아이를 둔 이제 4년차 엄마인 거예요. 엄마로서는 4년밖에 안 된 짧은 경력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 내가 어떻게 완벽하게 잘해, 이런 완벽성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맘카페나 이런 육아 커뮤니티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맘카페를 통해서 세상에 나보다 더 고민이 많은 분도 있고,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실제 제가 고민을 올렸을 때 뭔가 아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 없는, 알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터놓을 수 있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맘카페나 커뮤니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육아 동지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이런 육아 스트레스를 날리고 해소하는데, 우리가 직접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핸드폰으로나마 SNS에서라도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엄지TV도 네이버 카페 맘카페가 있습니다. 오셔서 고민 나눠주세요. 엄지맘이 최대한 한 명 한 명 육아 퇴근하고 나서라도 댓글을 성심성의껏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왔던 스트레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내가 기준이 타인이 아니라 나만의 바로미터가 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엄지TV에서도 육아템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새 제품으로 무조건 많이 다 사세요라고 안 하고, 정말로 제가 육아를 해본 경험을 녹여서 진짜 이거는 꼭 샀어야 된다와 이거는 대여를 해도 된다, 물려받아도 된다, 이거는 굳이 필요 없다, 이런 걸 좀 최대한 많이 나눠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들 중고 제품도 좋고요, 물려받는 것도 좀 엄마가 열린 마음으로 늘 새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선 절약을 함으로써 또 써야 될 때 더 쓸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 놓는 이런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데요. 대부분이 우리가 정신과라고 하면은 뭔가 그 기록이 남는 것조차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초기에 갈수록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터놓으시고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의사 선생님의 진료에 의해서 처방이 나오면은 그 처방대로 꼭 약을 먹지 않아도 행동 지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문가, 병원을 선택하거나 상담받는 곳을 선택해서 빠른 시기에 내원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그 철학을 아주 굳건하게 갖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해주는 거 너무 좋지만 내가 다 해주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불행하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을 받는 아이가 과연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유식 다 할 자신 없으니까 배달시켜 먹지 뭐, 그로 인해 더 행복하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거고요.
내가 이거를 안 해줌으로써 느끼는 죄책감보다 내가 누리게 될 편안함과 행복감이 더 크다면 저는 그것이 더 우선이라 생각을 해요. 물론 아이 다 사랑하고 최고로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엄마의 마음 똑같겠지만 결국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엄지 마마님들이 먼저 행복해야지 그 행복감으로 아이를 또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아 노하우나 혹은 육아 스트레스와 관련돼 있는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이 아래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많이 소통하면 좋겠고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라도 어느 곳에서도 모든 아동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훈육은 범죄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